건 정신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유튜브에 뜨는 광고 하나가 가난은 정신병이라는 카피를 사용해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었죠. 이 나라에서 지금 가난한 거는 죄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급 네임드 부자인 빌 게이츠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시애틀 최고 법률 회사를 운영하던 준내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미국 시애틀 도시은행 부은행장의 딸이자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뱅크 시스템의 이사회 임원이었죠. 님들 나이에 포르쉐를 몰고 다니며 부족한 것 없이 좋은 게를 독차지한 사람이 돈 없는 건 네 잘못이야. 노력 좀 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면 어째 딱밤이 마렵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빌 게이츠가 노력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노력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죠. 너진또가 이번 영상도 힐링물이냐? 노력하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 괜찮아. 예? 아닌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에서 나올 말이라 상상도 못했을 의외의 대답을 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회가 주어져도 노력을 덜합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진짜 노력을 한다면 평생 가난할 일은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가난의 기준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오래된 모텔방에서 월세로 평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천재지변으로 잠깐 재수없을 수는 있어도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생을 가난하기란 참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자본주의가 각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준내게 말도 안 되게 각박하진 않거든요. 나라가 주는 저소득 지원금으로 어떤 공부든 하려면 해요. 술 먹고 눕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노력한다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어떻게든 그 사람 인생에 남거든요. 이 미친놈이 대체 뭐라는 거야? 당연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당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사람에게 돈을 아예 안 주진 않아요. 이 현실을 인정하셔야 비로소 빌 게이츠가 가난한 사람을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극빈곤이 되물림 되는 이유를 초기 자본, 즉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돈보다도 중요한 건 부모가 물려준 마음이죠. 금융 아이트 말하는 거죠? 뻔한 얘기네. 아니요, 애착 손상에서 비롯된 정서적 결함이요. 한 커뮤니티에 기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했죠. 흑수저 애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맞다. 근데 너도 흑수저 물고 태어나면 똑같이 안 하게 된다. 어비는 집 담보로 투자 말아먹고 잠수 타고 혼자 남은 어미는 집도 없이 방황하다. 외노자들이랑 일하면서 삶에 찌들어 미쳐가고 스트레스 풀 데 없으니 자식 새끼한테 화풀이. 부모의 애정을 받을 시기에 어미의 감정 쓰레기통 샌드백으로 전락. 우평도 안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네 집 근처 푸세식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는 미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찌들어서 포기와 실패가 반복되는 삶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 그게 안 된다고. 흑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여기 나온 글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강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건 수도 없이 많은 사회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진실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난 때문, 돈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말미암은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 행동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셨든 오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신경과학 등 수많은 학문들은 하나같이 당신이 태어나고 약 1년간 부모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평생의 성격이 크게 좌우된다고 말하죠. 네, 안타깝지만 이게 정론입니다. 님들 응애 시절에 만들어진 심리적 안정기지 애착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기능하게 돼요. 뭔 말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고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제가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만화 카이지의 인간경마. 여기서 잠깐!
인간 경마란? 빌딩 사이에 놓여진 좁은 철골 다리를 건너면 고에게 상금을 주는 게임. 다리 위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손이 닿으면 위험하다고.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경제활동은 만화에 나오는 인간경마 게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철골다리가 너무나도 좁기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락행, 다리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바닥이 훤히 보여 아찔한 기분이 들죠. 실력만 키우면 될 것 같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수가 없어서 강풍이라도 분다면 그대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당신을 밀어버리는 일도 무지기수로 있고요. 허거거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 발밑에는 유아기대 만들어진 애착이 깔려 있으니까요. 애착은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쓸 법한 방방이와 같아요. 여기 이거요. 우리 모두는 방방이를 갖고 있어 실패를 겪더라도 크게 곤란해지진 않습니다. 운이 없었든 실수를 했든 올라와서 다시 도전하면 되죠. 다시 도전하라고? 말이야 쉽지. 네, 방방이가 있더라도 실패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성취란 그 고통을 수십 번 이겨내는 용기와 고된 노력을 지불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아니 이걸 어떻게 건너? 유아기에 과도한 방치를 당했거나 이랬다 저랬다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멀쩡한 새삥방방이 대신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난 엉성한 고물방방이가 놓여있다는 겁니다. 야, 겁 좀 먹지 마. 다들 하는 거야. 노력은 해봐야지. 그걸 왜 못하냐? 다리를 건넌 사람들은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고물방방이를 가진 사람은 그 말만 믿고 다리 위를 건너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공포심에 휩싸여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낙하하고 말죠. 물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추락이 반복되면 될수록 고물방방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더 찢어지고 더 망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늘어나고 팔다리가 꺾이고 뼈가 부서지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요. 겁쟁이. 그냥 관둬라. 고물방방에 아니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부정적으로 구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 체계를 발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살려고요. 서양자 우에노 치즈코가 도쿄대 입학식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님이 정말 진심으로 끝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100% 당신 주위의 환경이 당신을 격려해주고 등을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성취를 평가하고 칭찬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축복받지 못하고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사람,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의욕이 꺾여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의 핑계나 멍청한 사람의 변명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이해해주냐 마냐는 그 사람들 입장이고 저희 같은 비애착 출신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응애 때 내 인생이 정해진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진 독이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기 다리 너머를 살펴보면 고물방방이를 가진 사람도 드물지만 분명히 있고 운명을 타개할 방법 역시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타부타 말을 늘여놓을 시간이 없죠. 그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이 떨어져도 무조건 멀쩡하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라 입니다.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입을 모아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내 몸이 멀쩡할 거라고 굳게 믿으며 열정과 오기로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아니 떨어져서 팔이라도 부러지면요? 그건 다 착각이고 전혀 아프지 않다고 자기 기만이라는 마취제를 주사하면 돼요. 악으로 깡으로. 뭐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공포심과 망설임을 덜어내는데 이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죠. 실제로 다리 너머에 고물방방러 대다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한 노력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너를 믿어. 의지만 있으면 너도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리셨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장담컨대 당신이 누굴 떠올리든 간에 그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방방이를 가진 사람이었거나 운이나 환경이 좋아서 떨어지는 일이 적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정말로요. 하지만 사람 일이 언제나 잘 될 수만은 없죠. 수많은 심리 연구가 말해주듯 이런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신경증적 행동을 보이고 주위 사람에게 미움받을 확률도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유용하고 빠르고 실제로 효과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천차만별 다른 운빨 메타에 가깝고 이러저러한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꿀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할까요? 방방이가 너돌너돌 찢어졌는데 기어코 다리를 건너실 겁니까? 아니요, 아마 똑똑한 사람이라면 다리 건너는 걸 멈출 겁니다. 그리고 빌딩 아래로 내려가 자기 방방이를 수리하겠죠. 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력을 안 하게 된다면 노력을 하라고 닥달하기 전에 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부터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응애 시절로 시간을 돌릴 수 없어요. 삐까 번쩍한 새 방방이를 구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당신 나이가 20을 넘었다면 더더욱 늦었고요. 그러나 이런 고물 방방이라도 그 위에 천을 더 떼고 스프링을 추가하고 끈으로 엮는 건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모든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방법을 사용한 실사례를 살펴볼까요? 구멍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역대 최악의 F급 방방이를 가지고 세계 최고 레벨에 오른 정신아픔이 두 사람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부터 들어와 주시죠. 트럼트럼. 극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아비의 혼란스러운 양육으로 멍 뚫린 쓰레기 방방이를 가지게 되지만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능시험도 대리로 맡기고 아빠 회사의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둥 아빠가 깔아준 동아줄을 잡고 철근 다리를 건넜습니다. 성과를 낸 트럼프는 더 많은 용기를 내고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불황이 왔던 40대 중반까지 그의 도전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모조리 성공 가도를 달렸죠. 트럼프는 자기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도 이 격언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누린다. 하면 트럼프와 같은 장애를 가진 스티브 잡스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폐기 직전에 고물방방이를 가지게 된 스티브 잡스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곧장 빌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고물방방이를 수리하는 일에 전념했죠. 문학과 철학 공부, 특히 불교를 만나 깊은 수행을 하는 등 매일매일 명상을 하며 일평생을 마음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불우한 태생이 만들어낸 잡스의 쓰레기 같은 성격은 그의 노력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는 족쇄가 됐지만 그때마다 잡스는 이를 꽉 물고 방방이 수리를 반복했죠. 많은 사람이 소수 사례를 잘못 판단하고 성취와 마음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수고했어 오늘도 같은 말을 경계하려 듭니다. 위로하지 마. 채찍질을 해. 그러나 마음은 사회적 성취와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요소입니다. 유아기 때 마음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 보다 많은 경험과 보다 많은 지식을 쌓을 확률이 높고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대인관계도 원활할 확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마음은 망가졌지만 운수가 대통 터진 트럼프 같은 예외 케이스는 여태 우리를 준내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저희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만 해봅시다. 만약 상사가 업무를 지적했을 때 1. 눈물부터 터뜨리는 직원, 2. 뒷담을 갈기는 직원, 3. 피드백하고 수용하는 직원. 당신이 회사 사장이라면 누구를 승진시키겠습니까? 시청자의 의견에 1. 이악 물고 반박하는 유튜버, 2. 차단부터 박아버리는 유튜버, 3. 감사하다고 답글을 다는 유튜버. 당신이라면 어떤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물론 1번, 2번도 운이 좋으면 잘 될 때가 있기야 하겠죠. 그러나 확률 무시 현상, 예외적인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될 뿐이지 당연히 3번이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인간에게 돈을 주는 건 인간이니까. 완만한 대인관계, 실패를 딛고 금방 일어서는 용기, 적극적인 배움과 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취의 덕목이라 생각하는 요소들은 뜯어보면 전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마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줘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신 마음이 바로 서야만, 당신 방방이가 튼튼해야만 성취에도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여태 한 말을 오해하고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물론 최초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게 될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억울함을 느끼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그건 분명 당신의 부모님도 그랬을 겁니다. 정서의 대물림은 한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높은 확률로 당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볼 정도로 열심히 발버둥 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님들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셨으리라 유추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다행이게도 우리 삶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문제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방방이를 수리하고 좋은 애착을 많이 덧대
삿대면 됩니다.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여친과 남친, 함께 웃고 즐기는 친구, 인생을 배우는 스승,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동료와 새로운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울 때 혼자서는 온갖 핑계를 댈 테지만 이게 다 고물방방이 때문이구나 알고 나면 극복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장난을 치면 방어 기제가 올라와서 화가 나더라도 이게 다 고물방방이 때문이구나 알고 나면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죠.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순 마주하는 사람을 넘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스트리머,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드라마나 만화, 나를 따르는 반려동물도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좋은 영상,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인사이트, 좋은 가치관을 머릿속에 많이 넣으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낙숫물에 바위 들듯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님들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강해질 겁니다. 만일 언젠가 그날이 오면 보란듯이 다리를 건너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발 아래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이들로 가득할 테니까요.